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 하나가 깨었고 숙제는 다들 잘 해왔냐? 숙제를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하기 그래 힘들지 너무 좁으니까 여기다가 꾹꾹 써서 하지 말고 웬만하면 노트에다 하고 이따가 노트는 좀 다 하는 걸로 하고 질문해자 292번부터 혹시 확인 체크에서 질문이 있니? 다 풀었던가? 우리 확인 체크는 다 풀고 넘어갔냐? 안 푼 거 있었어. 자, 질문 혹시 있어? 확인 체크에서? 확인 체크에서 질문 있으면 그것도 하고. 자, 없으면 뭐 연습 문제 그거 292번 290 295 296 297번이래 일단 또 299번 299 302 301 301 300 303 여기에 혹시 안 들어간 거 있냐? 다 있어? 응? 됐어? 97번 아니셔도 돼요. 247번. 여기 이거 한 거? 자, 지우기 지우. 자, 그러면은 295번부터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교점에서 만나는데 x1하고 x2의 합. 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4일 때 교점의 y좌표의 합을 구하라.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3 하고 ax 더하기 9 이렇게 연립을 한 연립방정식의 행위로 한 거지. 1 더하기 ax 더하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1하고 x2인 거다. 그럼 여기서 분각계세 관계를 이용해서 x1 더하기 x2는 이제 뭐냐면은 4라고 했는데 여기서 a 더하기 2지. 이게 산 거고. 그래서 여기서 a가 나오고 a는 3. a가 3 나왔으니까 아무튼 a는 3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y는 3x 더하기 2 자, a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요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한 거잖아. x1, y1, x2, y2는 그래서 요것들을 여기다 각각 집어넣으면은 y1이 3x1 더하기 2고 y2도 3x2 더하기 2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y1 더하기 y2는 이렇게 x에 관한 식으로 x1, x2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요게 근데 4다. 16 답은 그래서 16. 그 다음에 296번 다음 그래도 그려보고 일단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뭐가 되고 싶어? 아니 아직 295번도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아직 설명 시작 안 했는데
295번 뭐 내가 쓴 게 다다. 뭐 따로 뭐 이해하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있냐. 296번 2차 함수 그래프의 직선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y는 ax 더하기 b 이게 오른쪽 그린 것 같대. 그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AB가 빼줄 거야. 자, 교점에 X좌표를 하나 알려줬지. 1 플러스 루트. 거기다가 제일 큰 힌트가 AB가 유리수다. 자, 이 둘을 또 연립을 해. 연립했다 하고 뭐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까지 했다 하자. 그러면은 A 빼기 4X B 더하기 2는 0. 요 2차 방정식의 이제 한글이 1 플러스 루트 온 거지. 자, 그러면 나머지 한글이 이제 뭐냐? 켤레론 개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왜? A, B가 유리수니까. 개수가 모두 다 유리수거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글은 1 빼기 루트. 한근이 있잖아. 이렇게 무리수면서 이제 개수가 모두 유리수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켤레근 쓸 수 있고, 또 한근이 뭐 복수수, 허근을 주고 이제 모든 개수가 실수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또 켤레근 쓸 수 있듯이 이렇게 켤레근을 써서 풀면 돼. 자, 뭐 알파 베타 한 거니까 여기 이제 분각계세 관계를 쓸 수 있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 2 요게 빼기 A 더하기 4. A는 그래서 2. 그다음 알파 베타. 베타는 빼기 4. 요게 B 플러스 1. B는 빼기 여기는 이런 건 이제 계산은 어려운 거다. 2. 따라서 AB는 빼기 12. 자, 299번 그래프 간단하게 또 그리고 보자. 자, y는 gx, y는 fx, y는 hx. 자, fx랑 hx는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gx는 위로 블록이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모두 같다. 자, 모두 다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fx부터 식을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 거 같냐면 a 써도 되지. A, X 여기 이제 빼기 2라고 1이잖아. fx는 그러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를 a라고 할 거면 이제 hx 같은 경우는 똑같이 a라고 할 수 있는 거고 gx는 빼기 a가 되겠죠. 위로 올라올 거야.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2하고 x 빼기 1이겠고 얘는 x 빼기 1, x 빼기 2 뭐 이렇게 fx, gx, hx를 일단 최고차항 계수 a라고 놓고 식을 좀 정리를 해놓고 이걸 다 더하라고 했네. 일단 더하면은 주어진 f, g, h가 되는데 다 더하면 일단 좀 정리를 하고 할까? a x의 제곱 빼기 1 a로 할게. 자, 이거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2. 그다음 a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자, 얘들 셋 다 더하면 a로 웃기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요런 2차식이 돼. 그랬을 때 이게 0이다의 모든 거의 합이니까 a랑은 상관없이 ax 빼기 1, x 빼기 3이었고 x는 1 또는 3.
그냥 금방에서 관계를 써도 상관없어. 그다음에 300번. y는 3x 제곱 더하기 kx 빼기 1.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수점을 pq 그다음 꼭지점을 r이다 라고 했는데 pql이가 3분의 4 그랬을 때 pqr의 넓이를 봐라. 자, x축과 만나는 두점 요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p하고 q 뭐 이게 알파하고 베타겠지. 그 절편 x 절편들이 는 0이라고 했을 때 그 두 분이기도 하고. 근데 PQ의 길이다라고 하면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즉 두 분의 차야. 두 분의 차. PQ의 거리라고 하면 이게 3분의 4라는 얘기고. 근데 뭐 우리는 군가계절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빼기 3분의 K고 알파 베타는 3분의 1이라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둘 가지고 얘를 또 나타낼 수도 있고 얘는 루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잖아. 정말 많이 쓰이는 식이고 이거는 이미 뭐 여러 번 했는데 중3 때도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면 모르겠다. 어려운 문제는 나올 수 있겠지. 아무튼 9분의 K의 제곱 빼기 3분의 4 요게 3분의 4라는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은 9분의 K의 제곱 빼기 3분의 4가 9분의 16 9분의 12 K의 제곱 빼기 12는 26 K의 제곱은 28 K는 뿔마 2루트 7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뭐냐 넓이지. 왜 9분의 16이에요? 그러게 이상하다 뭔가. 아니, 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3분의 4 PQ의 3분의 4라고 했고 잘못 쓴 거. 그리고 내 합이 빼기 3분의 K고 빼기 3분의 1이야. K는 뿔마 2 K는 상수 뭐 뿔마 2 둘 다 뭐 가능하고 일단 자 그랬을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봐라. PQR의 넓이 그럼 이제 R은 꼭지점인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아직 K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일단 쓰면은 x의 제곱 뿔마 3분의 2x 그러니까 3x 뿔마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빼기 9분의 1이니까 3 빼기 3분의 1 빼기 3분의 4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뿔마 3분의 1, 빼기 3분의 4 그러니까 R이지 이게 R R은 그래가지고 일단 뿔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PQR의 넓이 그러면 여기 이제 R이 여기 있는 거잖아. R이 여기 있는 건데 요 삼각형의 넓이잖니. 요 길이가 3분의 4라고 준 거고 그러면 저 R에서 X축까지의 거리 즉 R의 Y좌표지. R의 Y좌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의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 중요해. 그래서 그냥 삼각형 PQR의 넓이라고 하면은 3분의 4 곱하기 이제 이거의 절대값이겠지. 그러네 8 구하라는 건 어쨌든 뭐 넓이였으니까. 함수 그래프가 이거보다 항상 이쪽이다.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이쪽으로 항상 이쪽에 있다. 이게 좀 앞으로 뭐 나중에 계속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고등교 배워가면 갈수록 좀 자주 나오는 좀 흔한 표현이기도 한데 처음 보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안 만난다는 얘기야, 둘이. 안 만나. 그러니까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는 빼기 2x 빼기 k의 제곱 빼기 6 이렇게 연립한 이 식의 2차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 없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근데 이게 항상 위쪽에 있는다는 게 모양이 항상 왜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화면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쪽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더 위에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더 위에 저 위에 그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안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직선보다의 포물선이 항상 이쪽에 있다는 얘기. 네. 어떤 거랑 좀 헷갈리는 거지? 아니에요.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지?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야. 뭐 포물선하고 직선의 관계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두 점에서 만나 이거밖에 없어. 뭐 이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거잖아. 이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만족 못하는 거야. 얘도 이렇게 만나도 어때? 만나도 요 점은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 딱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안 만나는 거 일단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야. 혹시 있잖아 이런 거면은 뭐 무슨 얘기하려고 혹시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뭐 직선하고는 뭐 애초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두 포물선 사이의 관계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 fx가 gx보다 항상 위. 둘 다 포물선이면 이러면 돼. 얘도. 근데 뭐 f 뭐 x1 이게 gx x2 뭐 이런 거. x1하고 x2가 뭐 같을지 안 다를지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이게 fx고 gx면은 이게 똑같은 x라는 건데 x1이고 x2면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 이거는 말이 다르지. 이거는 뭐 이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요러잖아. 그럼 이건 성립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가 x1이고 x2지? x2고 여기가 x1이면은 x2가 x1보다 이렇게 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 최소값이 요것의 최대값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조건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혹시 이거랑 헷갈리는 거면은 이거는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직선보다 그냥 이쪽에 있으면 되고 안 만나면 돼. 한마디로 해서 얘랑 얘가 안 만나면 돼. 안 만나면 된다는 얘기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고 결국은 얘는 판별식이군요. 판별식 그냥 하면 되겠어요. 정리해가지고 x의 제곱 플러스 4kx 56 빼기 8x 빼기 4k의 제곱 24 넘어와서 2로 짝수판 배정을 볼까? 플러스 80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판별식을 이제 써주고 2k 플러스 4의 제곱 식 좀 복잡해도 막 2차식 없어지고 막 그러지구나. 요것이 0보다 작다. 4k 제곱 사라지지. 그러면은 4k가 아니라 16k 플러스 16 빼기 80 빼기 64 k는 4보다 작다. 근데 자연 세리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개가 되겠지. 되게 판별식만 하면은 그냥 끝.
3번.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짱수 알파하고 베타 해서 x축과 만나고 알파 베타가 모두 0인 것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알파 베타는 4 y는 f 2x 빼기 1 이 그래프가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봐라. 자, 일단 이게 y는 fx 그래프라 했으니까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지. 알파하고 베타가 x 절편이라는 얘기는, 그치? 네. 그러면은 요게 이것의 x축과의 교점도 마찬가지야.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fx라는 애는 이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게 알파 베타가 되게 하는 x가 바로 요 변형된 이 식의 x 절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즉 2x 빼기 1이 알파 또는 베타면 되는 거지. 요거 이제 막 좀 헷갈리는 부분이 물론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냥 f라는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에 x 자리에 알파 베타가 와야 된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f라는 이 식에 이 괄호 자리에 알파 베타가 왔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x가 아니라 2x 빼기 1이 오더라도 요 식 자체가 그냥 알파 베타가 되면 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x를 구해주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하고 2분의 베타 플러스 1로 식을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얘들이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의 두 x 절편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x 절편들 나왔으니까 이제 x 절편하고 절편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근데 누가 크다는 말이 나왔어? 그림상에서 그냥 배차가 딱 봐도 커 보이지.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거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이 두 점 사이 거리야. 물론 이거 구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얘보다 클 거고 구해야 되는 거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2다 뭐 그런 얘기지. 그래서 2분의 베타 빼기 알파 이거 구해주면 되고, 베타 빼기 알파. 근데 베타 빼기 알파는 이제 이걸로 구해야 되겠네 따로. 베타 빼기 알파 구해주면 되고, 구하려면은 이걸 구해주면 되고, 이거 하나 있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20. 베타 빼기 알파는 따라서 길이니까 이것의 뿔마값, 뿔마 루트 20인데 플러스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루트 오다. 뭐 다른 거 더 질문 없으면은 다음 단원으로 일단 넘어가자. 시험 대비가 아마 4달 정도에 시작하겠지. 3주 전에 시작하니까. 시험이 6월 30일 정도 시작하잖아. 그치? 네. 6월 30일이 무슨 요일이냐? 일요일. 6월 30일이 일요일이라고? 일요일 아니야? 일요일에 시험을 시작해? 아 6월 30일. 5월 30일 오시는 줄. 5월 30일은 일요일이야? 토요일이네. 자, 6월 30일이 화요일이면 3주 전이면 한 저때 시작하겠네. 6월 8일 그 주에 시작하겠고, 다음 주까지는 하겠다. 다음 주까지 진도 나가겠네. 그러면 아마도 이 여러 가지 방정식 전까지 오늘 나간 이 부분 정도까지 아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좀 편안하게 해보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 보면은 이게 지금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이 관계.
조금만 계속 지금 살이 계속 붙는 경우지. 중3 때 너희가 지금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 그 2차 함수 쪽 이 개념이 조금 더 이제 심화되고 조금 더 좀 어려운 내용이 조금씩 붙어가지고 지금 배운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 시점에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도 너희 2차 함수 잘 풀라고. 여기 근데 잘 이해하면은 아마 너희 시험 보는 중학교 수준의 2차 함수는 아주 쉽게 풀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다들 100점 맞겠지. 여기 열심히 해. 응? 아니 진짜로 너희 정말 쉬울 거야 아마. 이 맛에 응? 이런 느낌 느끼려고 선행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선행한다 그래갖고 얘들아 선행 막 깨입어. 어차피 뭐 내년에나 할 거 라이브하게 하자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해놓으면 그때도 그때지만 지금 현재 너희 내신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강의성을 딱 가지고 수업에 임해라 그런 얘기고.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물론 이 내용은 예전에는 내가 중학교 때는 이 내용이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아.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기도 했고. 근데 여기 지금은 빠졌지. 아마 빠졌을 거야 최대 최소 내용이. 그렇지만 그렇긴 하지만 어려워서 빠진 것 같진 않고 그냥 분량 때문에 빠진 내용이라 잘 봐봐. 어렵지 않아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다라고 하면은 함수 값의 최대 최소인 거거든. 이 값이 이제 등량이 된 거고 함수 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y 값이죠. y 값. fx 값이지. fx 값은 상하지 상하. 상하의 값이야. y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제일 위에 있는 부분,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 그것의 그 y 값, 그 점들의 y 값이 그 y 값들의 최대 최소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즉 위아래 그 제일 높이 올라간 점, 제일 낮게 내려온 점 그런 거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그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끝까지 올라오고 끝까지 내려오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최대 최소라는 개념을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 x의 범위 주면은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무리한 부분이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워도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 없어. 근데 2차 함수부터는 그게 가능해. 왜? 포물선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뭐 얘가 y는 a x 빼기 p의 제곱더하기 q라고 하면 여기가 p일 때 q가 돼가지고 이제 q가 제일 높이 올라간 점이 되거든. 이렇게 최대값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x의 범위를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최대값이 존재하거나 아래로 올라갈 때는 최소값 뭐 그런 게 존재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145쪽 위쪽에 있고 뭐 얘 같은 경우는 a가 양수면 a가 양수면 아래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최소값을 가져 q 최소값을 갖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해가지고 최대값을 갖는다. 아 물론 그때 갖게 하는 그 x 값들은 이 앞에 있는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가 p일 때겠지. x는 p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거꾸로 이제 x는 얼마일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p, q가 이제 꼭지점이기도 하잖니. 꼭지점을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하지. 뭐 그거는 이제 너희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선생님이 착각했다. 이 최대 최소는 너희 다음부터 빠지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는 너희까지는 여기 나오는 것 같아. 2015학년 계정 같은 여기 2015 계정이거든. 2016년인데 지금 2015년이면 진짜 오래된 옛날 같아요. 아무튼 그때 개정판이 너희가 마지막이거든. 너희까지는 아마 교과서에 이게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지금 학교에서 어디 가고 있냐? 이 점은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이제 들어갔어? 아 끝났어.
2차원도 끝나면 뭐해? 시험 볼 때까지? 선생님들이 좀 빠르시네. 근데 거의 한 달을 자습을 해 그러면? 수행평가.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 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가 너희들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 수행평가 잘들 보고. 수행평가 얘들아, 수행평가가 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수행평가 보통 한 2번 정도, 뭐 한 학기 한 2번이나 뭐 한 번 보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게 중간기말이 한 30 정도 들어가고, 수행평가가 보통 한 또 30대. 그러니까 수행평가 얘들아 잘 봐라. 너희 중간고사 아무리 100점 맞아도 수행평가 망치면은 그냥 망하는 거야, 그 느낌이에요. 수행평가는 보통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서 점수를 또 따. 혹시라도 중간고사 잘 못 보거나 기말고사 잘 못 봐도 또 그러면 A에 가까워질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아무튼 이렇게 최대 최소 개념이 있다.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서 최대 최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거지. 근데 있잖아, 여기까지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제한된 범위가 이제 추가가 돼. 이게 제한 범위. 그래서 제한 범위라고 하면은 X의 범위야. 바로 그냥 들어가면 어디 보자. 그냥 바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어차피 문제로 좀 이따 많이 풀 거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올라간 포물선인데, 여기가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하면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해당하는 그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지. 이 경우는 그리고 꼭지점이 포함되는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 꼭지점. 꼭지점이 이번에도 P, Q라 하죠. 즉 이 P가 이 범위에 포함될 때, 축이 포함된다 또는 뭐 꼭지점이 포함된다라고 해도 돼. 뭐 이 경우는 딱 봐도 너희 이 빨간 부분에서 제일 높은 부분은 여기고 제일 낮은 부분은 꼭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대값인 거지, 최대. 여기가 이제 최소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너희가 계산하고 뭐 알아볼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고. 이 경우에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한 가지만 가졌는데, 이렇게 x의 범위가 주어지면은 항상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져. 근데 꼭지점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꼭지점의 y좌표가 차지한다. 뭐 그런 얘기야. 위로 볼록할 때도 이번에는 꼭지점 안 들어가게 한번 해볼까? 여기가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보자. 이거는 간편하지. 자, 해당 범위가 뭐 알파에서 이번에도 베타까지라고 하면은 이 해당 범위에서 최대하고 최소는 딱 그냥 올라가고 끝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지. 그러니까 그냥 양 끝까지 최소고 이게 최대가 되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제한됐을 때 꼭지점이 이게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양 끝값이 최소가 되고, 그다음에 꼭지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일 때 얘가 최소값이 무조건 된 다음에 이 둘 중에 이제 더 큰 값이 최대. 이때는 이게 더 크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요걸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또 이 축의 방정식에서 x는 p라는 이 p 값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양끝값, 이 알파 베타 중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이때는 최대가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래프 단어에서. 뭐 그 내용이 지금 145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제한 범위 이게 이제 고등 과정에서 그냥 추가된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6쪽에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돼 있었고, 뭐 하나의 예도 나와 있고 한데, 이거는 이따 문제에서 풀겠지만 항상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치환을 해서 푸는 거는 많이 하잖아. 응? 뭐 인수분해에서도 그랬고,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서도 그랬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돼.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냥 요 예를 바로 할게.
빼기 2에서 x가 1까지 이렇게 제한 범위고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3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뭐 이게 딱 공통 부분 보이지 않니? 이게 보이니까 치환하는 거는 뭐 우리가 좀 익숙한데 치환 그리고 하고 y는 t의 제곱 플러스 2t 빼기 3 근데 치환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거 완전적으로 고치고 뭐 중요해 물론 해야 되고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해나가려면 t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치환으로 끝나지 말고 치환해서 그 t의 범위까지 구해. 그 t의 범위는 뭘로 구해주면 되냐면은 t와 x에 관한 이 그냥 이차함수라고 생각하고 x의 범위는 처음에 주어졌잖니? 요 x의 범위에서 t의 범위를 구하고 시작해야 돼. 그 구하는 과정은 여기서 하고 똑같아.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고쳐보면은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점점이 지나가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거든. 이게 이제 x축이고 이게 t축이겠지. 근데 빼기 2에서까지 참고로 빼기가 여기거든. 2는 한 이쯤 될 거야. 요렇게 나. 요 범위의 최대 최소 즉 t의 범위를 먼저 구해라고 말이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렇지? 마이너스 1 이상이 일단 그리고 2일 때가 최대야. 2일 때 2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데 1 집어넣으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t의 범위를 이렇게 빼기 1에서 3까지로 구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최대 최소는 y의 최대 최소거든. 그 y의 최대 최소를 x가 아니라 t에 대한 요 식으로 나타냈잖아. 그러면 t의 이 범위로 이제 적용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두 번 해야 된다. 이거 그래프 바로 그리고 빼기 1, 빼기 3 이렇게 되니. 근데 이게 이제 빼기 1에서 3까지지. 빼기 1에서 3까지. 꼭지점이 포함만 되고 아무튼 가운데 있진 않네. 걸쳐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최대 최소 구할 때는 빼기 1일 때 빼기 4 3일 때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12 이렇게 최대 12 최소 빼기 4 두 번 해가지고 구해준다고. 이거를 조금 이따 많이 풀 거니까 왜? 아니 더 어렵다. 한숨 쉬면 147쪽에 304쪽 304번부터 307번까지 그냥 기본적인 그냥 문제들이거든. 지금 한번 얼른 풀어봐라. 9시네. 9시니까 풀어봐라.
그냥 쭉 풀고 갈게 얘들아. 할 사람 풀어, 볼 사람 보고. 304번은 뭐 이렇게 완전적으로 고치는 거고, 아래로 올라오니까 최소값만 갖고 최소값은 있다 하면 되고, 305번 최대 최소 이렇게 하려면 완전적으로 고치면 되겠지. 그럼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2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빼기 4분의 9를 곱해서 내보내니까 빼기 2분의 9고 그걸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 이렇게 최소값만 갖지. 최소값만 빼기 2분의 3. 최대값은 없고 2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5 빼기 3 x의 제곱 빼기 6x 빼기 3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곱해서 내보니까 플러스 27이니까 12. 이거는 이제 최소가 없고 최대만 있는 거지. 12. 여기가 4 빼기 3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12 3이구나. 자, 최소가 없고 최대는 빼기 3번 y는 3x의 제곱 빼기 18 x 플러스 25 3x의 제곱 빼기 6x 25 3 x 빼기 3의 제곱 빼기 9니까 빼기 27 빼기 2. 이번에도 얘는 아래로 올라오니까 최소만 있지. 최소가 빼기 2 최대는 4번 빼기 2분의 1 바로 그냥 플러스 4x 더하기 빼기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2 7. 그래서 최대만 있지. 최소는 없고 306번 제한된 범위. 자, 일단 완전적으로 고치고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빼기 8 빼기 3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이제 2하고 3이겠지. 처음 그러니까 그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2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 2라는 거고 2는 주어진 범위 포함된다. 꼭지점의 x좌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축 자체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돼. 어찌됐든 이 2가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여기는 안 그려놨지만 그려보면은 2,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렇게 생기겠냐. 이게 1에서 4까지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여기에서 4까지 4 집어넣으면 이게 뭐야? 요 부분이지. 자,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빈칸 대로 해주면은 x는 2일 때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y는 마이너스 3. 이게 그리고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얼마예요? 1일 땐? 1도 계산을 해놨구나. x는 1일 때 빼기 1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x가 4일 때 x가 4 또 뭐 여기다 넣든 집어넣으면은 이번에도 5가 된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더 큰 거는 5지 5. 요게 최대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최대 5 최소 빼기 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앞으로도 많이 할 그런 계산이니까. 근데 궁금한 게 이거를 다 하나씩 일일이 대입해서 최소한 최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어디 부분에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입해야지. 그거 말고는 다른 경우에 없는 거예요? 근데 1 이상 x가 1 이상 4 이하일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1, 2, 3, 4 다 되는데 이라고서 집어넣어야 돼. 이라고서 1하고 4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 집어넣고. 꼭지점 다 넣고 꼭지점 뭐 굳이 안 집어넣어도 되긴 하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근데 C값은 구해야지 당연히. 구해야지. 1하고 4는 대입하고 그렇지 구해야지.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최대값은 따로 찾아야지.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비교해서. 아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둘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왜? 꼭지점이 2잖아. x절표가 2에서 누가 더 머니? 누가 더 머니? 1이 머니? 4가 머니? 1이 머냐? 4가 머냐? 4가 멀지? 이제 4가 나머지 한 자리다. 그러니까 x가 4 집어넣었을 때 그거. 그래서 하나만 넣어봐도 돼. 그렇게 더 멀리 있는 값으로. 근데 이런 것도 난 귀찮다. 그냥 다 집어넣어봐. 그냥 그럴까. 익숙한 방법으로 하면 돼. 너희들이 계속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아, 죄송한데 저 손 한 번만 빨리 씻고 와도 돼요? 어? 이거 무조건 아, 그 시간이 또 됐구나. 아니 진짜로 또 이제 같이 간다고. 아니에요. 아니야? 아 진짜 근데 이거 갔다 오면 제가 갔다 와도 될까요? 그냥 같이 가는 게 아, 어때? 그래요? 네. 빨리 갔다 올게요. 갔다 와. 또 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응? 2시간은 길지 그래. 갔다 올 사람 빨리 갔다 와. 빨리. 문제 쓰고 있을게. 저 갈래요. 근데 저 여자 화장실이 몇 개야? 여러 개. 경기가? 3개 넘어? 네. 빨리 갔다 와. 남자 화장실은 하나인데 보통. 아 진짜요? 신기하다. 남자 화장실은 그게 있잖아. 그 서서 쏴. 남자애들아 그 여자애 화장실에는 서서 없어. 그래서 그게 더 많은 거야. 당연한 사실인데 참 이게. 그래프도 많이 그려보는 사람들이 더 이해도 빠른 거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다 한 번씩 그려봐.
그래프를 다 한번 그려봤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하기가 그렇고 근데 0에서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꼭지점이 안 들어가네. 빼기 1은 여기 안 들어가. 따라서 최대가 그냥 1이고 최소는 최대가 1이 아니지. 1 넣었을 때 최대 1 집어넣으면은 7 최소는 빼기 1 집어넣었을 때는 0 집어넣었을 때니까 0 집어넣으면 4 7하고 4. 그 다음에 2번도 그래프를 그렸고 2에서 3까지니까 이번에도 꼭지점이 안 들어가. 꼭지점은 1인데 1이 여기 안 들어가. 따라서 2에서 최대 3에서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는 여기다가 2 집어넣어가지고 빼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몇이야? 빼기 4냐? 그 다음에 최소는 3 집어넣으면 빼기 10 빼기 4하고 빼기 10. 그 다음에 3번은 이제는 쭉 완전역으로 고쳐가지고 그래프 그렸고 이것만 3꼭지점 빼기 1에서 2까지니까 빼기 1에서 2까지 해봤고 그럼 1에서 빼기 1이 더 멀어 2가 더 가깝고 꼭지점이 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는 일단 꼭지점의 y좌표 즉 3이다. 이제 최대는 뭐냐? 둘 다 해보면 둘 다 해서 비교해도 되겠지만 빼기 1이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더 이쪽으로 멀리 올라가겠지. 더 위로 많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빼기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고 3이네. 최소가 3이고 최대도 3이라고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빼기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6 플러스 6이구나. 15 최대는 15 그리고 3. 그다음에 4번도 완전역으로 고쳐서 쭉 보니까 꼭지점 x좌표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은 또 들어가지. 자 그리고 요거는 있잖아. 2분의 1에서 빼기 1하고 3 거리가 같아. 둘 다 2분의 거리가 안 같네. 안 같구나. 2분의 1에서 빼기 1까지 2분의 1은 3이고 2분의 1에서 3까지는 2분의 5구나. 더 멀리 내려가겠다. 더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최대는 꼭지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고 최소는 빼기 1로 해보면 좋겠지. 근데 이제 3만 집어넣어도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할까? 마이너스 21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해보면은 식을 좀 정리하는 그런 좀 귀찮은 정도 느낄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해보면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꼭지점 포함되냐 안 되냐 그런 걸 좀 따져주고 갖고 하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필수의 제 문제 풀어보자. 필수의 제 7번 또 똑같은데 이거는 생명색으로 y는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저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2,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0에서 5까지 0에서 5까지 0에서 5까지면은 이게 꼭지점에 포함이 돼. 그리고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 최소값은 이겠지. 꼭지점에 포함되니까. 최대값은 2에서 더 멀리 떨어지는 건 5거든. 그래서 5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주면 돼. 11 2번 2번은 저 그래프 그대로 쓸 거고
빼기 1에서 1까지 빼기 1에서 빼기 1에서 1까지. 자, 이번에는 꼭지점이 안 들어가고 따라서 최소값은 x가 1일 때 3이라는 거를 쓰고 최대값은 빼기 1일 때 역시 11이라는 거를 또 할 수가 있다. 308번하고 309번. 선생님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점이 최소값이에요? 아니,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이지.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이겠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걸 막 그 공식화해서 외우려 하지 말고 실제로 그래프를 좀 기차트로 그려봐. 그려보면 바로바로 이해되니까. 위로 볼록일 때 이거 최대 이렇게 보여 그러면 그게 나을 것 같아. 뭐 막 꼭 뭐 막 A가 양수일 때 최대고 막 그렇게 막 외우려 하지 말고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아니구나. 필수이제 8번 있구나. 필수이제 8번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이 좋을 때 이런 것을 구하기. 자, 일단 1 이상 3 이하고 y는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일단 나눠주고 보자.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을 알 수는 없지만 꼭지점의 x좌표는 알 수 있지. 또는 축의 방정식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x는 2의 축의 방정식이잖아. 그래도 적당히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그냥. 자, 1에서 3까지. 근데 1에서 3까지니까 꼭지점이 딱 끝에 그냥 걸리는 거. 양 끝값이 그냥 최대 최소라고 생각해주면 돼. 따라서 최대 즉 x는 1일 때지. x는 1일 때 y 값이 최소고 k 더하기 2.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최대고 최대는 3 뭐 몇 단어도 되고 몇 단어도 되고 몇 단어일까? 3 집어넣으면 128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6인데 이게 최대값이 4래. 따라서 k가 10이라는 얘기인가?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바꿔서 썼지 나 지금. 그리고 최대값이 왜 더 작아? 위로 볼 아래로 볼록이네. 위로 볼록이네. 망했다. 위로 볼록이었다. 제대로 풀었는데 왜 그러지 싶었는데 이걸 잘못했네. 이거다. 바뀌었네. k 플러스 2가 최대고 k 마이너스 6이 최대입니다. 자, 이게 그때 뭐라 그랬어? 최대값이 4라고. 그러니까 k는 2였던 거고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k 마이너스 6 빼기 4.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를 풀어라. 여기 신기중 있냐? 신기중. 신기중은 없냐? 신기중만 시험 범위가 일주일 뒤던데. 신기중 시험이 일주일 뒤에요? 그러던데? 네? 일주일 뒤라고요? 일주일 차이 나던데? 다른 학교로. 일주일 차이가 나요? 아니, 일주일 뒤라고 6월 말하고 7월 초에 다들 보는데 신기중은 일주일 뒤에 보죠.
문제야. 0 이상 1 이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1 분수로 개수들이 막 있긴 한데 안전요걸로 고쳐서 해주면은 자 안전요걸로 이렇게 고쳤고 따라서 꼭지점이 x는 3분의 1, 3분의 4 꼭지점이 포함이 되지. 자, 위로 블록이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다. 이제 0에서 1까지 1이라 1 집어넣으면 0 되지. 이 부분이야. 따라서 최대값은 꼭지점인 3분의 4. 그 다음에 최소값은 1일 때가 딱 집어넣으면 0되고 최소값은 0이야. 그걸 합하면 3분의 4. 자, 309번. 309번은 빼기 3 이상 4 이하에서 최대 최소 최대를 최소를 알려줬을 때 최대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인데 완전적으로 먼저 고치면은 빼기 6x 더하기 k 3분의 1 x 빼기 3의 제곱 9 빼기 9 빼기 3 플러스 k 빼기 3 이렇게 생겼으니까 x는 3이 축이고 이 3은 또 축의 이 범위에 들어가지. x는 빼기 3하고 x는 4에 이렇게 포함이 돼. 이 부분이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빼기 1은 꼭지점이겠구만. 즉 최소 마이너스 1이 k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k는 2고 그 다음에 최대는 빼기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빼기 3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빼기 3이니까 3 마이 플러스 6 플러스 k 플러스 9 이게 이제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10입니다. 이제 치환해야 되는 그런 유형인데 아까 말했듯이 근데 이런 거 뭐 치환하는 거는 정말 익숙하고 치환으로 근데 끝나면은 안 되고 이 t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지. 근데 t의 범위는 뭘로 구했어?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구했지. 안 주어졌네 x의 범위. 그럼 이건 그냥 하면 될까? 아니야. x의 범위가 안 주어지더라도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x의 범위가 있지.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프 오늘 알겠지만 1,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최소값이 따로 x가 범위가 안 주어졌어도 있어. 빼기 1 이상이야. t는 빼기 1이 최소값은 가져. 빼기 1 이게 t의 범위를 구해주고 주어진 식은 이제 그러면 y는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5잖아. 이거를 t가 빼기 1 이상인 범위에서 구해주면 된다. 한 번 더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1, 마이너스 6 t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t가 빼기 1이야. 빼기 1이면 근데 t가 왜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t가 이거니까 네? 이 차함수 최소값은 갖는다고 빼기 1 이상이라고. 아, x 범위 안 주어졌다 그래가지고 t의 범위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
응. 오케이? 노? 아니 2.9가 이거 이렇게 그려주잖아. 이렇게 그려주잖아. 이거 t의 범위는 빼기 1 이상이라고. 빼기 1 이상. 넘어가자.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빼기 1 이상이니까 이제 빼기 1 이상 이 부분이라는 얘기. 요거는 한쪽 끝만 있어. 요렇게만 돼, 요렇게만. 이렇게만 되니까 이제 이번에도 최대값은 없네. 쭉 올라가니까 최소만 있어, 최소만. 최소만 몇? 마이너스 1이겠다. 최대는 없고. 자, 필수이제 9번 이런 거 잘 기억하고 t의 범위는 그래 이때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구나. 아무튼 자 2번도 똑같아. 2번은 근데 좀 이제 레귤 좀 이렇게 좀 일반적인 경우지. x의 범위도 주어졌고 일단 치환하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그러니까 얘는 1,2. 야, 근데 이게 0에서 3까지잖아.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인데 이게 t의 범위가 그러면은 이게 최소값이 2잖아. 2.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이제 3일 때란 말이야. 3. 일단 3 집어넣으면은 6. 여기 6이다.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 먼저. 구해놓고 y는 t의 제곱 빼기 4t 더하기 4잖아. t 빼기 2의 제곱인데 t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이 포물선에다가 이 2에서 6까지 범위를 적용을 하면 2에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 2에서 6까지 그래서 t가 2일 때 최소 0, t가 6일 때 최대 6을 여기다 주면 16 이렇게 0하고 16이 나왔고 이렇게 1번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어? 연습해라 연습. 310번하고 311번 풀면서 연습하자. 310번하고 311번이 딱 필수예지 9번에 1번, 2번 유형이야. 계산이 정말 많이 나오지.
없어 여기는? 감길가루 너무 많이 날린다. 이 정도는 아닌데 원래. 에어컨 바람이 또 그냥 날아오니까 그런가? 그렇다고 안 틀 수도. 자, 우리 보자. 자, x의 범위 안 주어졌어.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4x는 t라고 놓을 거야. 그럼 t의 범위는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4에서 그래프를 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더니 따라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4 이상. 그렇지 마이너스 4 이상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주고 그러면 이제 y는 빼기 t의 제곱 빼기 10t 더하기 12 마이너스 t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30인가? 아니 뭐야 40인가 40? 다시 그래프 그려주면 t y 마이너스 5,40 이거 불러 그리고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 이상 2이지 그러니까 소는 없어 얘는 내려가니까 최대는 t가 빼기 4일 때 39 최대는 39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311번 그 t라고 있고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 그러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1,1 아래로 골로 그러니까 빼기 3에서 0까지 이거는 주어졌으니까 빼기 3에서 0까지 빼기 3에서 0까지 좀 높아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t의 범위로 적어 범위로 그냥 적어 최대 최소 어차피 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빼기 1일 때 최소값이 1이겠고 그 다음에 빼기 3일 때가 최대값이야 5지 t가 1에서 5까지 그러면 y는 t제곱 빼기 4t 빼기 1이니까 t 빼기 2의 제곱 빼기 5냐? 빼기 5 그러면 2, 마이너스 5 아래로 골로 이렇게 생긴 볼선 그 볼선은 빼기 1에서 5까지 5면은 양수진이 일부분이다 따라서 최소는 꼭지점이 포함되니까 마이너스 5가 최소고 최대는 5일 때 2에서 더 먼 게 5야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한 요 정도 풀면 너희가 숙달이 되지. 이 정도, 그치? 이 정도 충분히 너희가 한 서너 문제 딱 풀면은 충분히 숙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산은 복잡하지 물론. 계산하면서 실수하는 것만 조심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필수 예제 10번 이차함수 인터넷에서 활용.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처음 보면은 또 복잡해 보이지. 자, 처음 보니까 너희들 복잡해 보일 텐데 잘 봐봐. 일단은 이 포물선이 주어졌어. 포물선이 주어졌고 빼기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25 써가지고 여기가 이제 5,25 꼭지점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한 건 축이야 축. x는 5라는 축의 방정식에 이제 좌우 대칭인 좌우 대칭인 이런 선대칭 도형인데 여기에 꼭 맞게 들어가는 요 내접하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도 좌우 대칭일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좌우 대칭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a를 뭘로 놓냐? a는 그리고 이제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다라는 말도 있고 하니까 일단 a의 x좌표를 a로 놓는 걸로. a는 당연히 0이지. 자, a는 근데 요 포물선이 있는 점이니까 x좌표가 a면은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가 돼. 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좌표가 a니까 요 길이는 요 점은 뭐지? 왜냐면 5에서 a까지 거리 요게 바로 5 빼기 a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5 빼기 a구나. 여기도 그럼 5 빼기 a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 저희 5 빼기 a보다 작아서 a인데 5 빼기 a만큼 크면은 C의 x좌표, 즉 C의 좌표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지. C는 10-a가 돼. 10-a가 된다. 5에다가 5 빼기 a를 더 더해주면 되니까 뭐 0이겠지. 물론 그러니까 D도 그래. 10-a, 0.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은 이 직사각형의 둘레 최대값이지. 둘레거든 둘레. 그러니까 a를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바로 얘잖아.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이미 나왔어. 요 길이지, 요 길이. 요거 2배지. 10 빼기 2a다 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둘레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10 빼기 2a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아니겠니? 그럼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8a니까 플러스 16a 플러스 20. 자, 요런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fa라 하자, fa. 자, 이 둘레를 fa라고 하자. 이 fa의 최대값을 그래서 구해주면 되는데 a의 범위가 안 주어진 건 아니지. a는 이 a의 x좌표이기 때문에 원점하고 O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별 말은 아니지만 0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5보다도 작아야 된다는 거. A의 범위는 따로 이렇게 있어. 이 범위 안에서 FA의 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붙이고 빼기 16 32 플러스 52 즉 A가 빼기 4일 때 최대값 52를 갖는 이런 이차함수인데 이게 이제 4가 여기 들어가지. 4가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래프를 그리자면 4,52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 0에서 5까지. 근데 이게 여기 안 들어가긴 하지. 그러니까 사실 꼭지점이 포함 안 되면 이건 뭐 큰일 나 문제가. 들어가야 돼 있으니까 봐봐. 답은 그래서 52다. 최대값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주고 좀 자주 볼 거야. 필수예제 10번 이 유형은 거의 세번도 나중에 풀 텐데 자주 볼 거고 하니까 좀 잘 기억해놓고 312번하고 313번 풀어봐. 312번은 뭐 위에 있는 필수예제 10번하고는 완전 다른 유형이지. 이 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풀어봐라.
잘 찍히고 있지? 따봉이야. 제린이 이해 갔지? 아까 그거? 네. 오케이. 이게 근데 뭐 좀 당연히 다들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x의 범위 주다가 갑자기 안 주는 문제 그런 거 나오면은 가능하지. 같이 보자. 312번에 어떤 물체를 지면에서 초속 30m로 똑바로 일어나졌을 때 T초의 지면으로부터 이 물체의 높이. 근데 이게 보통 이런 문제는 첫 줄은 별 의미가 없지. 요 식이 중요해. 식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y가 높이잖아. y가 높이니까 y가 최대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그럼 y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그런 문제지. 이 범위에서 빼기 5 t의 제곱 빼기 6t 빼기 5 t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0. 그러니까 t가 3일 때 얘는 최대를 갖는 거 아니니? 45m. t가 뭐 3은 여기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봐도 이제 우리가 t의 범위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은 t의 t값인가? t의 값이 전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최대값을 가져가는 걸 위로 올리겠죠. 그래서 45m가 되겠고 313번. 이런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삼각 건물을 지으려고 해. 삼각 건물의 바닥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중요한 문제지. 이런 직각삼각형 같은 부분에 건물을 참 올리려고 하는데 최대한 크게 지어야 이익을 뽑으니까.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를 x를 하자. 세로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를. 그러면 요 삼각형은 이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거든. 그러니까 1대2란 말이지. 1대2. 그러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x야. 자, 20하고 40이니까 여기는 2대2여서 얘의 절반. 그러면 요 길이는 20 빼기 2분의 1x가 돼. 그래서 일단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x라고 놨더니 세로의 길이도 낫다. 따라서 넓이는 왜 2분의 1x예요? 이게 20하고 40이어가지고 닮음이다. 닮음이라는 거죠. 네. 닮음이라는 게 좀 이렇게 깨알같이 또 써먹어야 돼. 이런 문제에서는.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어. 똑같이 나올 거야.
40 빼기 x고 얘 또 절반이어가지고 그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넓이를 그냥 fx를 해버릴게. 어차피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니까 얘 두 개 고르지. 바로 정리하자. 자, 이거고 x의 범위는 당연히 40보다는 작지 0보다는 크겠고 요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 이후에는 그냥 계산만 남았지. 빼기 2분의 1 x 빼기 20의 제곱 400 빼기 400 플러스 200. 자, 그래서 x가 20일 때 최대값은 20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0이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들어가는지 물론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51쪽의 이 개념은 간단하게 성립할게. 알아두면 참 유용한 개념이기도 하니까 잘 들어. 이게 이제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정규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야. 문제 푸는 또 하나의 두 번째, 그러니까 한 세 번째 정도 풀인데 간단한 풀이로 나오는 그런 개념이잖아.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라고 그랬는데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xy 실수. 물론 뭐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데 실수라고 물론 안 하겠어. 당연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때 2차식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 2차식인데 이것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자, x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있는데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하냐? xy가 실수니까 식의 값 자체는 또 나오겠지. 그것의 최대 최소값을 말한다라고 보면 돼. 자, 이런 게 이제 나왔을 때 적절하게 a하고 b하고 c, d 이 개수들을 보면은 적절하게 잘 쪼갰을 때 이게 완전 제곱꼴로 고칠 수 있게 되게 돼 있어. 막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물론 x, y 둘 다 들어간 완전 제곱식일 수도 있지. 이런 것들로 만들면 돼. 이렇게 이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하면 돼. 좌변을. 그러면 어쩌겠냐? 요거는 0 이상이고 얘는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요런 게 최소값이 된다. 최대값일 때는 이제 이 a나 b 같은 게 요런 게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끄집어 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이게 또 최대값이 되는 거야. 아무튼 밑에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해보기로 하고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고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꼴. 완전 제곱꼴을 활용하는 거고 실수는 제곱하면은 0 이상이라는 이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꼴로 고친 거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식이 이제 주어졌을 때라는 얘기인데 주어진 등식 한 문자 정리하고 뭐 315번도 314번하고 유사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식을 정리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314번하고 315번 중에 일단 314번 먼저 풀어보고 315번도 풀어본 다음에 일단 같이 풀어보면서 설명할게. 그 개념 314번 먼저 풀어봐.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되는 유형이거든. 뭘 했냐는 거. 크게 별다를 건 없어. 잘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
자, 314번을 보면 보통 이제 또 이런 유형에는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에는 뭐 x, y 항 이런 것도 있으면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여기는 x 제곱하고 x 그다음에 y 제곱하고 y 이렇게 2창, 1창, 2창, 1창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냥 해당 문자에 대해서만 내림차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이 줄 묶어서 이 부분에서 4x 빼기 2의 제곱이고 빼기에서 나왔다. 빼기 16인데 여기는 그냥 y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빼기 16만 뒤 이렇게 따로 빼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고 뒤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게 0 이상 0 이상이니까 빼기 16 이상이라고 지금 따라서 빼기 16이 돼. 봅시다. 그때 x, y 값 구하라고 하면은 x는 2고 y는 빼기 1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고. 다음 315번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y가 2x 빼기 1이야? 일단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럼 이 주어진 식은 2x 빼기 1의 제곱이어가지고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1 이런 식으로 x에 관한 식으로만 그냥 뭐 y가 그러니까 소모가 되지. 근데 x의 범위 그런 게 따로 주어졌니? 응? x, y가 실수라고만 했지 x나 또는 y의 범위가 따로 없어. 그럼 이건 그냥 x 범위 없는 그런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만 받는 거지. 완전 제곱꼴로 일단 붙이고 그러니까 x가 몇일 때? 1일 때 최대 1을 갖는다. 최대값을 구하라고 생각합니다. y는 어떻게 하냐? y는 여기 다 반영된 거야. 이렇게 대입하는 수가.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올 때 153쪽까지 잘 풀어와라. 숙제는 오늘같이 잘 해오고 오답은 좀 이제 쓰는 습관을 이제 생각을 들여야 될 텐데 안 쓰다 쓰면 더 힘들게.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